전설로 남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지난해 9월 17일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해외 팬들은 유명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참여할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난해 이정재와 디카프리오가 함께 찍은 투샷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면서부터 그 관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미국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쇼에 출연한 배우 엘 페닝이 랑마 아트 플러스 필름 갈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엘 페닝은 현장에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목표는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과 셀카를 찍는 것이었다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디카프리오가 보인 반응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엘 페닝은 나와 카밀라 모로네는 완전히 신나 있는데 그의 연인인 디카프리오는 너무 쿨하고 점잖게 있었다. 너무 반응이 없는 게 이상해서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었다고 말해주니까 디카프리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온 것처럼 놀라며 여기 어디 있어라며 두리번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행사에서 오징어 게임 출연진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엘 페닝을 비롯한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먼저 달려와 말을 걸며 사진을 남기기도 했죠. 디카프리오 역시 이정재와 다정한 투샷을 남겨 큰 화제가 되는데요. 이후로도 디카프리오는 인터뷰 때마다 끊임없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지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밝혀왔습니다. 이정재 역시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함께했으면 하는 배우가 있냐는 질문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새 시즌 오징어 게임 합류. 따라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곧 오징어 게임 캐스트에 합류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한 감독이 디카프리오의 새 시리즈 합류설에 화답했다 등 수많은 추측성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의 간담회에서 디카프리오에게 출연을 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감독은 시즌2의 배경은 한국이기 때문에 유명 헐리우드 배우의 출연 계획은 없다. 다만 디카프리오가 자신이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한 만큼 기회가 허락한다면 시즌3에서 그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죠. 출연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디카프리오마저 자신의 의지로 출연을 고려할 만큼 이 드라마는 헐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의 신드롬을 몰고 왔습니다. 최근 해외 언론들은 이 드라마와 한국 문화가 1년 동안 전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그 기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 미국의 유명 연예 매체 롤링스톤은 가장 위대한 TV 프로그램 100선 목록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오징어 게임은 스트리밍 시대가 콘텐츠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을 상징한다며 이 작품은 시청자를 사로잡는 스릴러이자 사회와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풍자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감독들과 배우들이 뛰어난 작품으로 도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에미상 74년 역사상 최초로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이정재는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최초의 수상자로 기록됐습니다. 이외에도 고담 어워즈,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골든 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등 1년간 수많은 시상식을 휩쓸었죠. 누적 시청시간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공개 후 28일 동안 누적 시청시간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 단위로 환산하면 18만 8천 년에 달합니다. 전 세계 94개국에서 시청했고 그 시청시간 중 약 95%는 해외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츄럴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53일간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달려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공개 후 단 2달 동안 유튜브 내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은 약 12만 9천 개에 달했고 전체의 조회수가 170억 회를 넘겼습니다. 이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이 8개 시즌을 보내며 10년간 쌓아올린 기록 169억 회를 넘어선 수치로 오징어 게임은 단 한 개의 시즌으로 단 8주 만에 추월에 성공한 것이죠.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왕좌의 게임이 팬을 모으기 위해 10년이 걸렸는데 오징어 게임은 약 8주 만에 스트리밍 차트를 석권했고 유튜브마저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체 제작비는 약 2,140만 달러, 현재 달러 가치로 약 300억 원 정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징어 게임이 9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2,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단어를 걸기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체험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체험 팝업 스토어는 오픈 당일 대기줄이 250m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 LA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음식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K-드라마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이 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바로 장면마다 등장하는 한국 음식들이죠. 특히 미식이 도시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던 프랑스 파리에서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파리 중심가에 있는 아시아 음식거리는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불고기, 비빔밥, 순두부찌개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한식당입니다.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한 파리 시민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프랑스에서 맛볼 수 없는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맛으로 여행을 하는 경험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시아 음식거리는 오래전부터 일본 음식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 음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한식당이 대세화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으로 통하던 다른 거리에도 한국식 치킨집이 들어섰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길거리 테이블에 앉아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파닭, 간장치킨까지 시켜놓고 느긋하게 치맥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가을 저녁 한국의 치맥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치맥을 먹는 사람들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파리에 이런 식당이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치킨을 배달로 먹어봤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 식당 앞에서 치맥을 하더라고요. 레스토랑에서 한국 치킨을 시키고 치맥을 하고 있으니 마치 파리에 작은 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이라면 절대 손을 대지 않던 음식도 인기입니다. 갯마을 차차차를 보다가 드라마에 나온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생선회나 오징어 같은 거요. 특히 한 가지 음식을 가운데 두고 가족이 함께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을 나누며 한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에 차려진 수십 가지 반찬을 나눠 먹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손에 묻지 않도록 꼬치에 꽂은 음식을 주로 사 먹던데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이고 꼭 해보고 싶었어요 라며 한식에 대한 동경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서 파리의 한국 음식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중심가에만 한식당이 200개나 되지만 한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먹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의 요청으로 한식 강좌가 매주 열리고 있는데요. 강좌를 오픈하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한식 만들기는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식당에 가면 김치를 항상 시키는데 먹다 보니 더욱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매콤한 제육볶음부터 미역줄기 무침, 도시락까지 육식과 채식이 모두 영양균형을 맞춘 한식 도시락은 점심시간 내내 줄을 서 구입할 정도입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고 한 번 보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K-드라마는 말로 표현 못할 감칠맛을 선사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